네, 자 이제부턴 9회 FAT 2급 2월 27일 시험 대비 9회 기출문제 테마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자, 시작할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뭐 계산서랑 증빙이 나오긴 했는데요. 파란색이니까 일단 청색 매입이죠. 자, 보면 날짜는 10월 4일이고요 직원 야유회를 위해서 과일을 구입하고,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뭡니까? 복리후생비죠. 대금은 자계수표로 지급하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이란 뜻이죠. 자, 뭐 했고요. 뭐 날짜는 여기 뭐 나와 있고, 공급가액 50만원 다 확인됐습니다.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전표 입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면 구성에서 간편 입력 바꿔주시고, 자, 10월 4일이죠. 자, 출금 811번 복리후생비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 문제,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나왔죠. 10월 8일인데요. 출장 중인 김진우 사원으로부터 이제 딱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여비교통비인 줄 알았는데, 딱 내용을 보니까 보통계좌로 50만원 입금되었으나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김진우가 돈을 보냈는데, 그죠? 50만원이 지금 통장에 들어왔죠. 근데 이제 10월 8일자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거래 내역. 자, 일단 요거는요 한번 정리를 좀 해두고 갈게요. 자, 보시면 일단 돈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자,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는 돈이니까 일단 가수금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보통예금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는 건 아시겠죠? 국민은행. 자, 그런데 가수금도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돼요. 김진우. 예. 그래서 자, 내용을 밝힐 때까지는 일단 얘가 왜 보내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좀 현실감이 없는 문제긴 해요. 이게 무슨 돈이냐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감이 없는 문제긴 한데 일단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입력 바로 들어갈게요. 입력은 자, 10월 8일. 자, 차변의 보통예금 98001. 자, 국민은행 50만원. 대변의 가수금. 그 다음에 여기 김진우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김진우 5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약속어음 발행거래죠. 자, 발행거래라고 하면은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이고, 자, 뭐 거래자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어음에 의한 자금 권리는 생략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기는 조금 그죠. 그런데 요거는 제가 조금 심화학습을 해드릴게요. 어음을 등록도 하고 하는 방법을 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요즘 트렌드는 이렇지 않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12일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리 메디코에 의한 상품 외상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약속은 발행하였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감소하고 지급어음이 늘어나는 거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어음 이렇게 되어 있고, 어음을 제가 등록하고 발행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등록하고 발행하는 문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액 500만원 되겠고요. 발행일자 10월 12일. 만기일이 지급기일이죠. 15년 1월 10일 지급지하고 지급 장소. 요거는 근데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어음 등록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10월 12일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두리메디코죠. 두리메디코 500만원. 대변의 지급어음 두리메디코 500만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우선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음 등록을 먼저 해줘야 돼요. 어음 등록인데, 이 어음을 수령일을 그냥 발행일이라고 할게요. 보통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2014년 10월 10일. 요게 이제 발행일이 수령일이라고 하고요. 어음의 종류는 만약에 뭐 자가, 뭐 가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이게 그냥 어음이고요. 여기 클릭해보면 이제 전자라고 있어요. 이게 20자리면 전자어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F2번 눌러서 금융기관은요, 지금 이게 지급지가 신한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한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전자어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자리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시작 어음 번호가 없어요. 요 뒤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요쪽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20자리를 4자리씩 끊어서 입력하시면 돼요. 0202 0140 9082 2224 4449 이렇게 입력하시고, 매수는 1매 이렇게 하시고 등록을 누르시면요 이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굳이 아니요 하셔도 되고요. 종료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어음 등록한 거예요. 요거 한번 리와인드 하셔서 한 번씩 다시 보시고요. 어음을 이제 한번 제가 발행을 해볼게요. F3번 누르시면 발행이라고 되어 있고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F2번이에요.
F2번 누르시면은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지금 등록한 어음 있죠. 보이시죠? 신한은행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발행일자 됐고요. 이제 만기일자가 2015년 1월 10일이죠. 자 그리고 지점은 지금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예. 아까 우리 입력 안 했으니까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서요. 물론 2월 27일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어음을 만약에 등록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어음을 등록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문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보시면 좀 길어요.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지점 확장을 위해서 상가의 월세 계약을 작성하고 근데 임차를 한 거죠.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내가 사무실을 빌리면서 그쵸 그 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이고 그럼 차변의 임차 보증금 대변의 보통예금이라고 머릿속에 이제 분개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는 손으로 분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개가 쉬우니까 일부러 이제 분개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보다는 증빙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금 3천만원 정이라고 돼 있어요. 임차료에 대한 얘기는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보냈다는 거죠. 차변에 임차 보증금 3천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3천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날짜는 11월 1일이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임차 보증금이 있는데 여기 거래처를 걸어야 되나 이게 좀 사실 좀 논란이 되긴 해요. 근데 상대방 거래처가 어딥니까? 여기를 보면은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임대인 있죠. 임대인의 정노년 요 사람에 대해서 거래처를 걸어주는 게 원래 맞아요. 혹시 있나 한번 볼까요? 정논 자 정논 정노년 원래 이렇게 걸어주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천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98001 국민은행 3천만원 그 이미 전산세무회계 시험 쪽에서는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걸어주는 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고, 우리 그 AT 시험에도 제가 봤을 때는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은 거래처를 걸어주는 게 앞으로의 방향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서 또 이제 또 보통 기출문제만 위주로 파셨던 분들은 응용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좀 대부분 당황하거나 좀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보증금도 거래처를 걸어줘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 5번 재고자산 매출거래 입력 꼭 한 문제씩 나오는 거죠. 빨간색이에요. 매출이죠. 자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돼 있고 뭐 어음관리는 생략하라고 돼 있는데 어음을 수취한 거래죠. 자 근데 어음이 없죠. 어음 증빙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왜 이게 쳐져 있지? 예. 어음관리는 생략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어음만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이죠. 약속어음을 수취한 거래명세서이다. 거래 총액은 500만원이라 되어 있고 500만원이 전부 다 받을 어음인데 보통은 자금관리를 시킵니다. 옛날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요즘 트렌드의 문제는 다 자금관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좀 벗어난 바가 없지 않아 있네요. 좋습니다. 상대방 거래처는 어딥니까? 청담의료기기 그 다음에 날짜는 뭐 11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은 자 11월 10일 자 대변에 상품 매출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금액은 500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청담 의료기기.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어음을 원래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가 정말 작정을 하고 쉽게 된 것 같아요. 이때는.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트렌드 맞지 않습니다. 자, 6번 문제. 단기 매매증권 구입 및 매각. 자, 자료 설명을 먼저 볼게요. 11월 20일 날짜고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인 거 아실 수 있겠죠. 300만 원을 매입한 대우물산의 주식을 매각하고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파는 겁니다.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자로 2차 받았다. 맡기신 금액이 250만 원이에요. 나는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뭐야? 25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요거 분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은 내가 산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렇죠. 300만 원이죠. 그리고 내가 팔아서 보통예금에 입금되는 금액은 얼마냐는 얘기죠. 25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얼마를 손해본 거니까 50만 원이죠. 단기 매매 증권 뭐예요?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처분 손실이 되겠고요. 보통예금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겠죠. 국민은행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는 11월 20일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300만원이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받기로 한 금액 98001 250만원 되겠고요. 나머지가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인데 매매하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처분손 여기 있죠.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고요. 자, 7번을 넘어갈게요.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 문제가 좀 슬렁슬렁 쉽네요. 옛날 스타일이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자료 설명 볼게요. 자, 11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협의 단기 차입금 만기일자 15년 4월 30일에 대한 11월분 이자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건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자, 찾으신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돈을 뺀 거죠. 돈이 나갔습니다. 13만 6,500원이 이자가 되겠고요. 거래일은 11월 30일. 자, 국민은행 내역이죠.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차변에 자, 이자 비용 얼마입니까? 13만 6,500원. 대변의 보통예금. 자, 거래처 국민은행 13만 6,500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 8번 급여 지급. 자, 급여 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일단 끝까지 문제를 보고 갈게요. 자, 평가 문제 12월 10일, 11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두 가지 분계를 다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급여 지급 시의 분계와 납부 시 분계를 한꺼번에 다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이트보드를 좀 소환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소환하고요. 자, 우선 급여 지급 시 분계를 먼저 해드릴게요. 급여를 지급 시. 자, 원천 징수를 해야겠죠? 차변의 급여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이 710만원 되겠죠? 거기 있는 분계를 보시면, 자, 대변의 예수금 하시면 되겠고요. 예수금. 자, 그 다음에 이게 15만 5천원. 그죠? 그 다음에 이체 금액 나머지가 이제 보통예금 이렇게 일단 하시고, 금액은 이제 694만 5천원.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뭐 거래처는 뭐 국민은행에서 이체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국민은행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급여 지급 시의 분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분 납부 시. 지금 이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했던 금액 예수금이 없어지죠. 예수금, 자, 15만 5천원. 대변에, 자, 보통예금, 그렇죠. 15만 5천원. 자, 그리고 이때 거래처도 역시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고요. 자, 이건 이제 이전 분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보는 방법 저 이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이전 급여를 보시게 되면요. 자, 가운데 사선을 좀 긋고요. 이 급여, 이게 지급액이거든요. 지급. 그러니까 총 지급액. 원천징수 하기 전, 여기서 사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공제하는 게 예수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보통예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당자예금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을 차변, 이쪽을 대변, 이렇게 놓고 보신다. 그래서 합계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합계만. 자, 그렇다는 얘기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나간 거는 15만 5천원에 대한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예수금을 납부한 거 12월 10일 요것만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자, 12월 10일 전표 입력 가보겠습니다. 차변의 예수금이죠. 15만 5천원.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15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 됐고요. 자, 이제 9번을 볼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을 보겠습니다. 자, 12월 21일 날짜라는 거. 자, 사무실에 전화기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상권의 이외의 채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고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도전자한테 미지급을 한 게 되겠죠. 거래처 공급자가 이제 내가 구입한 곳이니까 전화기 산 데가 3도전자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자 날짜 여기 친절하게 써 있고요. 그럼 3만원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차변의 소모품비 3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3만원, 거래처는 3도 전자 이렇게 분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12월 21일 차변의 소모품비 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3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3도 전자 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또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란 말이 있네요. 거래자료 뭔지 한번 봅시다. 12월 22일 날짜고요. 업무용 복사기. 업무용 복사기 자산 처리하면 비품이 되겠죠. 아까 우리 전화기도 자산 처리하려면 비품으로 처리하셨어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면 소모품비가 되겠고요.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용카드 거래처이니까 BC카드가 되겠죠. 매입사로 보셔도 되고요. 이쪽을 보셔도 대개는 두 개가 같습니다. 거래 일시는 여기 나와 있고요. 22일 됐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금액은 합계 금액이겠죠. 여기 있는 이 금액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22일 차변의 비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23만 6천원. 대변의 미지급금이고, 자, 이게 BC카드죠. BC카드한테 미지급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자, 한 획분 더 가볼게요. 자, 요거 8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 준비해 주시고요. 자, 8회 기출문제 가볼게요. 자, 재고자산 매입거래 입력, 뭐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뭐 7월 2일 자료설명 보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그럼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뜻인데, 거래 총액이 160만원 돼 있죠? 그럼 상품 금액이 160, 외상 매입금도 160이라는 얘기고요. 거래처는 LS 컴퓨터가 되겠네요. 자,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전표 세운전자죠? 자, 7월 2일. 자, 들어가기 전에 화면 구성, 간편 입력 바꿔주시고, 자, 바로 들어갈게요. 7월 2일. 차변의 상품, 그 다음에 금액은 160만원, 대변의, 자, 외상 매입금, 그리고, 자, LS 컴퓨터니까, LS로 검색해 볼까요? LS 컴퓨터 나오네요. 160만원. 자,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옛날 회차일수록 좀 더 쉽습니다. 최근 회차가, 그죠? 훨씬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고, 확 차이가 나네요. FAT 2급은. 그죠? 예. 자,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요즘 트렌드는. 그죠?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에. 14년도 기출문제가, 그죠? 그런 것 같네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4분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자, 뭐 평가 문제 됐고요. 7월 15일 평화상사의 상품 2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이 200만원 중에 20%의 계약금이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선수금이 입금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할 필요가 없이 40만원 들어왔다는 거, 이게 다 선수금이고요. 거래처는 평화상사, 금액은 7월 15일 우리은행 통장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40만원 우리은행 거래처, 선수금 대변에 40만원 평화상사. 자, 입력해 볼까요? 7월 15일 차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자, 우리은행인가요? 자, 우리은행, 우리은행 98001이네요 40만원 대변의 선수금 해주시고, 20%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죠. 평화상사, 자, 4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보시면 뭐 평가 문제 됐고요. 자료 설명. 자, 매장에 비치할 업무용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구입하고, 자, 발급받은 신용카드 전표이다. 자, 그럼 신용카드 매입인데요. 차변에 업무용 가구라고 하면 이제 비품, 별다른 얘기 없으면 비품으로 하셔야 됩니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용카드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카드 종류가 BC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BC카드, 카드 거래처는 BC카드가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거래 일시 있죠. 혹시 문자에서 자료 설명에 날짜가 없으면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7월 18일. 그리고 금액은 항상 합계에 있는 토탈 금액 150만원, 요걸로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요거 보면 다 됐습니다.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7월 18일 차변의 비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비품. 자, 금액은 160만원. 150이죠. 150만원. 15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하시고, 요게, 마포가구한테 샀지만 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BC카드예요. 그 다음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을 가볼게요. 문제 4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또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것도 쉽습니다. 8월 5일 날짜 일단 주어졌고요. 신상품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 제작. 자, 이건 뭡니까? 광고를 위한, 그쵸? 현수막 제작. 광고 선전비입니다.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또는 출금 광고 선전비. 그럼 우린 여기서 뭐만 보면 돼요? 금액만 보면 되죠. 뭐 총합계 금액이 15만원. 뭐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뭐 필요한 내용만, 우리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자면 형광펜 칠한 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갑니다. 8월 5일 풀이. 자, 출금 광고 선전비 금액은 15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끝났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손의 발생. 자, 날짜 8월 10일이고요. 이건 그림이 증빙이 없네요. 인형전자의 파산, 인형전자라는 회사에 파산이 났대요. 대손입니다.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회수 불능되어 재손 처리하였다.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 거고, 자, 친절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잔액을 조회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날짜 합계잔액산표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합계잔액산표 F10번 누르고 합계잔액, 합계잔액산표 보이죠? 그 다음에 날짜는 8월 며칠입니까? 8월 10일 날짜죠. 8월 10일 반드시 8월 10일 날짜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8월 10일 날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모아놨느냐라는 거죠. 80만원 모아놨죠. 그럼 내가 대손이 난 건 지금 200만원인데 미리 모아놓은 돈이 80만원이니까 요걸 충당금으로 상계해주고 나머지는 삼각비 처리해주는 기본적인 문제죠.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요. 날짜는 며칠입니까? 10일.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 못 받는 돈 어디? 인형전자에 못 받는 돈 금액 200만원 되겠고요. 자, 200만원. 차변에 자, 이제 충당금 모아놓은 돈 빼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80만원을 빼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대손 삼각비로 120만원. 목이 갑자기 잠기네요. 대손 삼각비로 120만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고요. 자, 6번을 갈게요. 매출거래. 재고자산의 매출거래인데 웬 수표 그림이 덜렁덜렁 3개가 나와요. 30만원이죠? 딱 봐도. 그죠?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런데 뭐 어쩌라고. 자, 8월 17일 보니까 미인전자의 상품 500만원 매출, 50만원 매출하고 자기야 수표로 회수하고 나머지는 이달만 회수하기로 했다. 이거 분개하면 뭐예요? 그죠? 이거 분개하면은, 자,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제 분개하면은 뭐예요? 상품 매출, 대변의 상품 매출이 50만원. 그죠? 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3장 받았잖아요. 현금으로. 타임 발행, 자기야 수표 3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20만원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죠, 뭐. 외상 매출금. 그쵸? 자, 그 다음에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겠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분기에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면 8월 17일. 대변의 상품 매출부터 가겠습니다. 변이 작은 것부터 먼저 가시면 돼요. 50만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저거 이제 현금이죠. 30만원.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미인전자. 자,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을 가죠. 자, 출장비 정산. 여비교통비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 자주 보네요. 여비교통비 여비정산서. 자, 요게 이제 요즘 트렌드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예. 자, 보면 무슨 내용이냐. 자, 거래 자료 입력하라고 돼 있고, 지출 내역은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쵸? 거래처 선물비는 별도의 계정. 이게 뭡니까? 접대비죠, 뭐. 예. 거래처 선물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113만원. 이건 접대비. 예. 자, 9월 7일 날짜고요. 출장을 마친 직원의 여비정산서를 받고 부조객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부조객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추가 지급액이라고 여기 또 증빙에도 나와 있습니다. 3만원 더 줬다고 돼 있어요. 출장 전에 회사에서 40만원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걸렸어야 될 부분은 40만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죠. 요즘 트렌드 문제는 이걸 이제 날짜를 뭐 며칠이라 주어져서 그걸 해당 계정을, 해당 거래를 조회해서 이제 풀게끔 하는데, 이게 친절하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개를 할 수 있겠죠. 실제 받은 금액은 40만원, 가지급 금액이 40만원이겠죠.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유액이 43만원이라는 얘기는 여비교통비로 쓴 금액과 접대비가 모두 43만원이었다는 뜻이고, 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43만원 중에 13만원만 접대비라면 실제 여비교통비는 30만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개 한번 들어갈게요. 자, 분개 들어가시면 일단은 대변에
가지급금이 없어집니다. 가지급금. 그 다음에 40만원이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급한 돈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3만원 더 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차변에 우리 여비교통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듯이 30만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접대비 13만원이었죠. 아까 13만원. 출장 가서 오버해서 더 쓴 거네요. 자, 그리고 가지급금 거래처는 걸어주셔야 돼요. 누구냐면 출장 간 사원인 양정우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요게 분계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입력해 볼게요. 자,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대변의 가지급금부터 먼저 갈게요. 양정우. 그 다음에 금액은 40만원. 자, 나머지 현금 추가 지급 금액도 입력해야 되겠죠. 요거 3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여비교통비가 30만원. 나머지 금액이 접대비 13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8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이런 영수증 문제 한두 번 푸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친절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비용으로 처리할 것. 뭘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9월 12일. 자, 아영문고에서 문구류를 구입했다. 이거 전산회계 특별시험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좀 다른 형태의 문제였죠? 자, 문구류는요, 이제 개정 과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용품비와 소모품비. 아직까지는 H시험에선 사무용품비 개정 과목이 공식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고, 현금. 그럼 출금, 소모품비. 사무용품비가 아니라 소모품비. 출금, 소모품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금액은 여기 있죠. 작성일자 뭐 한번 봐주시고, 공급대가 3만원. 그러니까 가격이 3만원이라는 뜻이죠. 출금, 소모품비 3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9월 12일 출금, 소모품비 3만원.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고요. 됐고. 자, 9번 유형자산의 매각입니다. 자,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눈에 보이죠. 자, 매매계약서 보면 항상 뭐 먼저 보라고요? 매매금액을 보시라고요. 700만원. 예, 이게 영수증 보는 방법이에요. 자,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9월 16일 업무용 승용차 스파크를 매각하고, 승용차를 매각했으니까 차량운반구겠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자, 그럼 되겠고, 자, 취득가액은 12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700만원짜리죠. 700만원짜리 얼마에 팔았다고요? 700만원을 팔았네요. 그러면 손실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그냥 본전이죠. 본전이네요. 자,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까요? 부분재무상태표. 자,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차량운반구가 얼마라고요? 차량운반구가 자, 얼마? 1200만원의 취득 원가가 있었고요. 차량운반구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였다고요? 자, 얼마?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은 얼마짜리 자산일까요? 그렇죠. 700만원짜리 자산이죠. 이 700만원짜리 자산을 얼마 매각했다? 700만원의 본전에 매각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그죠? 본전에 매각했으니까 손실도 이익도 아니죠. 자, 그러면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1200만원만큼이 없어지는 거고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원만큼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700만원이 남는데 이거를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받았다. 자, 물론 이건 거래처를 그죠? 걸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국민은행으로 걸어주시면, 신한은행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 9월 16일이고요. 자, 대변에 차량 운반구, 그죠? 그 다음에 1200만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들어갑니다. 금액 500만원 들어가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니까 98003이네요. 자, 요거 700만원 받았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10번인데 약소금 수치거래. 자, 요게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죠? 요거 어음번호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음번호. 생각해보니까 이거 여러분 기출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교재를 보지 않고서는 어음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 문제대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자, 날짜 9월 20일이고요. 뭐 자금관리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양남전자 거래처.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요즘 트렌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버리세요. 그냥 한번 듣고. 매상 매출금을 전자업무로 받았다. 사실 이것도 좀 F3번 안 누르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요 9월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어음이고요. 양남전자 뭐 거래처 자금관리 하지 말라 했으니까 25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양남전자 250만원. 이렇게 쉬울 리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냥 이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또 7회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